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낄 때는 반드시 끼고 빠질 때도 끼시는 우리 홍 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홍 반장 홍진규입니다. 어찌 보내셨나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묘지 이장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산소를 네. 한 군데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다고 바빴는데요. 우리 가족이 모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집회 때문에. 그래서 광화문 집회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네. 무슨 대구시 청사를 달서구로 가는 게 뭐 옳으니 뭐 북구로 가는 게 옳으니 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네. 그 싸움 말리다가 하루 다 보냈네요.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다 전투적이 다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조배님은 어떻게 이혼 소송 좀 하셨나요? 예. 조정국 변호사님. 이 정말 생업의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근데 뭐 하셨어요? 어쨌든 바쁘게 네. 보냈는데 네, 지난 한글날 네. 뭐 대구 지역에서는 좀 생소한 건데 사회적 대화 모임하는 걸 했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인사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보수, 진보, 중도 이런 분들이 모여서 평화통일이라는 뭐 거대한 네. 담론을 가지고 했는데 네, 네. 성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와 비교 대응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진영 논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엔 영남과 호남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좌와 우가 통일이 되는 게 먼저 아니 서초동과 광화문이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지남께서는 저거는 저렇게 가지고 네. 그거는 공천 네. 못 받아. 저 우파 모임에 가야지 뭐 좌우파 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좌파 공천 우파 받아. 보수까지 네. 다 저 중도까지 다 저는 아우르셨어요. 지금 지난 지금 뭐 한글날도 그렇고 그 앞에 뭐 10월 3일 날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친구들끼리 단톡방 뭐 아니면 뭐 SNS 저 뭐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 광화문 간 놈하고 서초동 간 놈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난리 났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이 한 뭐 150 몇 명이 그 단톡방에 들어있는데 이거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뭐 이렇게 다 그놈들이 요즘 다 개털들이에요. 전부 퇴직해가지고 개털들이 왜 범죄를 걱정하냐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네, 네, 맞습니다. 요즘 뭐 휴일이나 주말 되면은 광화문으로 가든지 서초동으로 가든지 하여튼 뭐 답답함, 절박감을 갖고 이렇게 국민들이 흩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광장 정치만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이 광장 정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승자가 누가 될까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네, 네. 간지나. 전체적으로 선수를 안 보라 그러죠. 간헐적 지식이네. 저는 사실은 네. 만세입니다. 네?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저는 지금 예전에는 네. 우파들한테 네. 이 포기했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요즘 좌파들한테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좌파도 기대할 게 없다. 슬픈 만세구나. 네, 지금 하여튼 지금 벌써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가 2달이 넘었죠. 네. 2달 동안 이렇게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 자체가 지금 마비돼서 지금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있는데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보니까 저 우파들, 조변을 위시한 저 우파들은 이 사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래요?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세요. 네, 네, 그래요. 네? 누가 예, 이길 뭐 것 저도 사실은 뭐 성자 그러니까 이 집회들을 기획했던 기획자 입장들은 아마 다 패배할 것이다. 둘 다 패배라는 그 진단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전망에도 동의하고. 다만 제3의 성자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그게 그 집회 그 다른 목적 그 의도와 무관하게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마 성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요. 그 야당도 여당도 다 패배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잘 한다면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뛰쳐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그 전쟁인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피로도도 너무 지금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 이 기득권 옹호를 위해서 좌우가 진영을 나눠서 지금 저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전히 좀 자기들 진영 그리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광장 정치를 이렇게 부추기는 불순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아까 우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파도 아닙니다. 지금 좌파한테도 제가 실망한 세력인데 저는 이게 우파들은 지금 계속 조국을 물고 늘어져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좌파들 이제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소송에 몰려서 들어있는 것 같고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광장 정치를 부추기는 불순 세력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 이제 예를 들어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을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강남, 송파, 또 관악도 있긴 한데 성남 뭐 이런 곳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검찰 개혁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언론 개혁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것은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의도된 배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에서도 네. 반영되는 것이 네. 자기들이 기득이고 또 뭔가 의도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집회가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이 볼 들었어요. 때 이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은 조국이라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사람이고 원인 제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그렇게 하자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자, 내가 내 인사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구가 무슨 상관이냐 하듯이 보라는 듯이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사생결단을 결심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하는 걸 보니까 총선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자기들 얼굴 내기에 급급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올바르지 않은 나라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정치권도 못 믿겠다. 또 언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V 볼 이유도 없고 그냥 현장에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의논을 하고 대책을 세워보자는 그런 어떤 표출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지금 국민들이 저는 뭐 또 서초동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렇게 뭐 대구에서는 동대구 집회도 가시고 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사실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내외 경쟁 여건도 그렇고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사실 하루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어떤 민생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언제까지 조국을 붙들고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저는 사실은 최근에 지금 뭐 유시민하고 또 저기 KBS하고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저는 지금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지성이 저는 가설적입니다만 네. 이 항상지식이라는 작가들이 보면은 이거는 미쳤어요. 네. 이게 이 좌파 포르노 네. 저는 그 생산자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유시민, 포르노. 김호준, 예. 네, 네. 그것도 우파 유튜버들도 포르노 업자들이 많아요. 네. 우파 그 무협지 포르노. 이 작가들이 서로 지금 정오 앵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 예, 네. 정오 앵벌이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놈들은 그걸 방송해가지고 지주머니를 채워요. 예? 그 방송 끌어모아서 네. 광고를 챙기고 사실 네. 언론 개혁 이야기하는데 언론 개혁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자들이 언론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지금 좌파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좌파들 중에도 사실 언론 개혁이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좌파한테 늘 불리했었습니다. 우파들이 언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저는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가 집권하면서 방송들이라든가 일부 이제 진보 쪽이라는 언론들도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춰졌는데 지금 또 첩보는 아닙니다만 광장 정치가 시작되면서 지금 조국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조금 불리하게 되니까 좀 다시 언론 개혁을 들고 나오는데요.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기레기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그 뭐죠? 지금 유시민하고 이게 지금 KBS하고 공방이 붙었는데 KBS 사장이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해요. 그래서 또 지금 내부적으로 뭐 사회부장이 보직을 사퇴하고 뭐 반발하고 기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 부분에서 저희 많은 진보 쪽에 그 하는 인사들이 저는 뭐 지나치다 봐요. 조금 요즘 이게 물론 지금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지금 정권의 위험한 지금 위험 수치가 그 임계점을 지금 도달하려고 하니까 방어하는 그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지금 얼토당토하는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요즘 바른 말 하는 게 아니고 개판인 것 같아요. 예. 그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평가했던 사람이 유시민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유시민의 민낯을 우리가 완전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유체 이탈자가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조변께서는 작금의 사태를 그래 저 아까 제가 양쪽 다 패배자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태를 뭐 근본적으로 촉발한 것은 이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 그래서 총선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출발됐다는 게 네. 이제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한 의도를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이니까 스스로가 접는 것이 패배를 조금 뭐랄까 패배로 인한 어떤 손실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전체가 합쳐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광장에서 이미 그것이 많이 드러나 버린 상황이라서 네, 네. 어쨌든 먼저 빨리 접는 것이 권력을 모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빨리 접는 것이 옳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내가 다 잡겠다라는 네. 그 탐욕을 그렇죠. 버려라. 네. 제가 조금 더 부언을 하자면은 왜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 권력을 다 장악했고요. 네. 또 사법농단 이야기하면서 사법권도 네. 장악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의회 권력인 검찰과 언론이 나오니까 이것도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되고 또 그런 의도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는 서초동의 네. 집회 아닌가. 네. 구성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관찰을. 원래 이 보수 쪽에서는 대국민 집회라든지 광장 정치에 대해서 서툴고 하지를 못했어요. 경험이 별로 없죠. 근데 참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이명박 정부 때 쇠고기 파동 아시죠? 아유, 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2008년부터인데 2008년부터 바로 쇠고기 사태 그 집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탄핵될 때까지는 거의 광장 정치를 계속 이어왔다고 봐주면 됩니다. 네, 네. 결국은 보수 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그게 처음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네. 이제 보수 쪽에서도 그동안 여당 진보 쪽에서 하는 것들을 잘 봐왔거든. 또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한정 개방 이걸 주장했다고 네, 인권을 앞세우면서 네, 네. 그렇게 지금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피로도가 있다 이제 끝을 내야 된다 하는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진보 쪽에서 이제 집권 여당은 이게 데모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바뀌었어요, 이거예요. 입장이. 그런데 야당은 지금 보수 쪽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그치 우리도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명분을 타고 명분을 줘야 내가 거기에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 명분이 뭐겠습니까? 그 슬로건은 조국 사퇴예요. 네, 네. 조국만 사퇴하면은 이제 조국이 사퇴했는데도 거리에 또 나온다면은 이제 명분을 잃게 되는데 네, 네. 지금은 정의의 이름으로 네. 조국을 사퇴하라는 요구예요. 네. 근데 두고 보세요. 과거에 박근혜 사태도요. 처음에 박근혜 탄핵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단초는 뭐냐면 태블릿 PC가 단초였어요. 태블릿 PC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박근혜가 직접 태블릿 PC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없어요. 그냥 최순실이 하고 태블릿 PC가 그게 발표하면서 그게 박근혜 탄핵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문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혹은 조국이가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수는 있지만은 국민들한테 주어지는 그 단초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데 네. 밑바닥에 깔린 국민 정서는 뭐냐면은 그 사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이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은 내가 개돼지처럼 무시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거리로 뛰쳐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예, 제가 아까 뭐 저희 당과도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네, 네. 광화문 저희 당이 또 어디신지 제가 뭐 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할게요. 자유한국당. 나 보면 몰랐어. 예. 그래서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 양쪽 광화문 집회도 결국은 패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구호 중에 그러니까 조국 인명과 관련해서 나온 구호 중에 뭐 586 세대들의 위선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네, 네. 한 네. 사람도 많았지만은 네, 네. 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불평등. 뭐 스카이는 뭐 전부 다 뭐 기득권층들이 다 뭔가 뭐 좀 우리가 이 흑수저들이 전혀 모르던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또 대물림하고 있구나. 네. 이걸 봐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네. 그때 한국당이 결국은 대안을 제시해내고 그 대안을 설득하고 또 전파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편성해 가서 집회에 그냥 마구 이제 저쪽 죽이는 야 우리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결국은 광화문 또 실패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배자가 지금 된다. 아까 국반장님이나 조변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광장 정치의 전문가들은 지금 여권의 586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전두환 반독재 투쟁부터 시작해서 집회와 시위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국정의 운영의 전문가들인가는 최근에 조금 의심이 되네요. 근데 문제는 평등과 정의의 부분에서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을 가장 지금 조국 홍위병으로 나선 저는 유시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란 말이죠. 그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특권과 반칙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조국 사태에서는 특권과 반칙이 행행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진보가 그토록 주장했던 평등과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지금 야당 보수 야당도 저는 봤을 때 평등과 정의를 논할 자격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지금까지 특권과 반칙을 저질렀기 때문에 노무현 쪽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주장했었는데 근데 평등과 정의의 사도라고 자기들을 포장했던 소위 말하는 진보 쪽이죠. 이쪽이 사실은 지금 그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과연 평등과 정의를 자기들이 독점할 권리를 누가 줬느냐? 국민들이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평등과 정의에 대해서 심판관을 자체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자기신들이 평등과 정의의 대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저는 조국 퇴진만이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쉽지만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오만과 불통의 제2의 박근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국 사태를 해결할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문 대통령이 의지가 있기나 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그게 민주당은 뭐냐면은 이 당이
그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당 내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대통령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도 다 썩었구만. 대통령만 잘못하고 조국이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 당 자체도 썩었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사실 친여쪽이거든. 네.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7.5%, 네. 자유한국당이 34.1%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한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빨간 적신호가 켜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판단은 대통령이 해야죠. 자, 이게 정당 지지율만 좀 이 정도로 떠진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장경동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설득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당하든지 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이 말을 대통령은 새겨들어야 돼요. 네, 네. 아유, 뭐 호소력이 대단하시네요. 거기 집회 가셔서 위에 가셔서 한번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자리가요. 네. 끝자리라서 내가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이 전국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이제 그냥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나 뭐 그러면은 국민의 뜻을 그리고 또 진실을 받아들여서 조국 퇴임시키고 나는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멋있어.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와, 멋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구 전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어떤 이제 하나의 기법입니다만은 네. 출구 전략이 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법이기도 하고 출구 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다. 네. 어떻게 세울까? 그 출구 전략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그 내년 총선을 이기고 또 정권을 계속 가져가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국민의 정당성을 기만된 혹은 뭐 사수를 써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뭔가 제대로 된 개혁과 정책을 집행해 가면서 새로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네. 이런 방법은 네. 아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새로이 잡는 것이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이고 해법이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좌와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다만 옳고 그른 거 이게 무엇이 옳은 거 무엇이 이런 그러니까 조국 문제가 대두된 게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편견과 정의의 네. 문제에서 지금 조국이 반칙을 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아까 지금 홍 반장께서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저는 일찍부터 저는 잘못 문건의 길로 가고 있다. 제가 오만과 녹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문건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7일 날 아마 청와대 수보회의라고 하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국론 분열을 대통령이 할 생각한다.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광양경 씨가 네. 나오는 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저는 사실 문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었으면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합니다만.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네. 직접 민주주의를 제도화를 하든가 네. 이렇게 참 국력 낭비를 그리고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생계에 힘써야 될 판인데도 이렇게 광장에 나오는 게 참 얼마나 이게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국력을 소모하는 겁니까?
사실 그 조국 장관이 저는 조국 장관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뭐 조국 장관이 계속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은 그다음에 그리고 사법개혁은 이게 법과 제도의 문제가 동반돼야 되는데 국회 협조를 얻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조국 장관이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야당의 협조를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지금 가장 지금 우쪽으로 가 있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그 당 이름이 뭐죠? 갑자기 당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저게 그 우리 공화당이요? 아니 우리 공화당은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쪽도 미안합니다,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하여튼 바른미래당의 협조도 못 얻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 개혁을 맡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저는 네. 일단은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같이 단순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일단은 조국이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정치적인 이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일단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대안을 또 나름대로 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아까 이야기 뭐 조금 뭐 예. 주제를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헌법 정신 중에 뭐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 부분입니다. 권력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는 권력은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은 정당성 아까 말씀하신 뭐 정의 또 공정 네. 이 가치라는 것은 헌법의 가장 근본 가치예요. 그 근본 가치 국민이 권력을 권력자들에게 위임한 근본 이유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정의롭게 권력을 행사하라는 그 운명이 그 이미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한 주체를 검찰 개혁이라는 뭐 명분 뭐 어떤 뭐 실체는 아마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권력을 완전히 권력의 신성함, 권력의 정당성 이런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바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은 당장 퇴진해야 되죠. 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벌써요? 아니, 네. 공과장님 말씀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문제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가고 바르게 가면 돼요. 자,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민주당한테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마치 자존심 상한다, 밀린다라는 개념을 가져가면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십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한 1년? 정확하게 1년 안 걸렸습니다. 그래요? 16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네. 17년 4월 달에 끝났어요. 6개월 만에 탄핵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네. PC가 10월 24일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탄핵되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뭐가 큰 오점이었냐면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철옹성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라가 거꾸로 갈 일도 없고 탄핵될 일도 없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 대신에 내세운 게 자존심이었어요. 왜 뭐 너까지 것들이 노동자 너가 뭐 썼나? 왜 이렇게 이 사회단체를 보고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국민은 무시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놓고요.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당도 문재인 조국이 하고 당이 왜 그 같이 갑니까?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죠. 근데 자, 그다음에, 조국이 무너지면 당이 무너진다고 예. 생각하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내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월 3일 날 강화문 집회하고 10월 9일 날 강화문 집회가 다릅니다. 10월 3일 날은요. 원래 이 집회가 뭐냐면은 그 뭡니까 누구야 정강은 목사가 주도하는 네. 범국민 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네. 이재호 전 의원하고 하는 네. 그 양반들이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다가 10월 3일 날을 1000만 그런 집회를 예고를 미리 했었다고. 거기에.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때 거기에 젓가락. 우리도 모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 네. 스스로는 모을 힘이 없고 아니, 네, 숟가락을 네. 얹은 거지. 차려놓 정강훈 목사가 하는 투정봉사 하니까 숟가락이가 현수막하고 해서 무대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거기 있었죠. 올라가서 황교안 대표하고 국회의원도 올라가서 나발을 부른 거예요. 네. 아니 들으세요. 그거 절대 반론을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10월 9일 날은 네. 내가 그때 그런 소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수뇌부까지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10월 9일 날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네. 그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배가 됩니까? 그래 이 모습이에요. 과거에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서 배후에 조정했어요. 바닥에 같이 주저앉아서 국민들하고 어깨를 걸고 같이 농성을 했지. 문재인이가 나와서 마이크 들고 선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나타난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열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무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네. 내가 마이크 잡고 올라와서 한마디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예. 자, 한국당님. 근데 저 10월 3일, 10월 3일 예, 예. 올라가셨다. 마이크 줄 줄 알고 있어요. 원래 집권당이 예. 시위를 주도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보수의 가치를 전체 모으기도 또 보수는 사실은 뭐 이 광장에 나가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보수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 그 한국당이 9월 28일 날 대구에서 대대적인 집회도 하고 조배님 저를 설득하지 마시고 저 카메라를 보시고 국민을 설득하세요. 왜 저를 보고 설득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 어떤 시민의 힘, 시민의 뜻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10월 3일 날 다시 이제 전체 뜻을 다시 모으고 또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외에 듣기로 다른 방법은 그 없습니다. 10월 3일 집회하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10월 3일하고 10월 9일의 집회의 차이점은 홍 반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0월 3일 집회는 조금 중구난방이 얘기했다고요. 그 집회를 주도한 측이 세 군데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하나 아까 그 뭐죠 무슨 뭐 정광훈 목사가 저는 목사로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그 한국당 우리 세 군데 집회 주최사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중구난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9일 집회는 좀 더 일사불란했다. 체계적으로. 그런 속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근데 10월 3일의 집회도 투쟁본부에 실제 그 주도하고 연사로 초청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이재호, 김문수, 오세훈, 또 홍준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회가 머리 다 안 깎은 사람들이네요. 아니요 김문수 머리 깎았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주체가 뭐 그 전부터 뭐 우리 공화당도 있고 하긴 했지만은 보수의 뜻을 전체 모은 집회였다고 근데 봐줘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했지만은 한국당은 지금 내년 총선까지 조국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저는 출구 전략은 그 조국을 사퇴시킨다고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은 근심하고 있는 거고 한국당은 계속 조국을 물고 들어가서 총선까지 그래서- 가자 뭐 이거 아닌가?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아마 계속 끌고 가면은 먼저 무너질 겁니다. 보수가 한국당이. 아니요, 보수 뭐저 서초동 집회나 서초동이 예, 네네. 진보 쪽이 먼저 아니, 무너질 지금 거고. 말씀하시는 무너지고 거- 있는데 지금 서초동이 무너지길 바라면 국민이 자,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 그 말씀 하나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도가 조금 올라간 게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갔다는 큰 착각이에요. 지금은 여당의 실명한 표가 간 거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일간지에 우리 이 지역 신문에 다 났어요.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겠다는데 그걸 심사를 하고 입당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의 당원이라도 더 모집해서 당을 튼튼하게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입당하면은 그 사람하고 경쟁할 게 겁나서 몸두르게 막는 거예요. 네? 오로지 아니, 총선이구나. 공관장이 그 사람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총선. 내가 누군지 아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자유한국당은 나라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지역에서 다음은 공천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홍 반장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저는 무소속이에요. 무당파예요. 아니 한국당 탈당자. 한국당 탈당자.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아니 드리면요. 대변인이세요. 왜 자꾸 대변을 하세요? 그 한국당에 아주 정통 또 역사 깊은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그 당헌 당규와 또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셔야 되지. 그것이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정파적 이익이나 뭐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그거는 있지 않나 조배님의 싶습니다. 입장인데 제가 네. 우리가 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입당하시려는 분의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 맡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야, 이 출구 전략가다가 네, 네. 저쪽으로 지금 가는 자, 겁니다. 그 혹시 예. 탄핵이 될 것 같습니까? 탄핵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탄핵 될 것 같습니까? 탄핵은 여당의 협조가 있으면 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되죠. 아니 박근혜 대표도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도 탄핵할 때 여당의 협조가 없었으면 탄핵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럼 여당의 협조가 있으면 됩니다. 여당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여당 협조라는 진영을 것이 지금 똘똘 뭉치게 만들어놨어요. 주를 지금 여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조차 입도 코도 못 대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꾀가 있으면은 네. 지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오로지 총선 표 얻는 데만 현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 중진들도 공천 받으려면은 그 대회에서 이탈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민주당의 협조 내부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네. 탄핵을 시킬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여튼 뭐 저는 뭐 그 최종의 결론은 국민이 내야 된다. 네, 네. 국민의힘들이 좀 더 뭐 현명하게 이렇게 네, 네. 나와서 그 표현이 돼야만 이 사태가 아니 해결돼요. 국민을 겁내면 이런 짓을 안 하죠. 서로가. 근데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고 예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조국이 정의라니까 생각하네. 자, 우리 국민이 만듭시다. 이 정의로운 사회를. 예.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다음에 우리가 네.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희랑 우리 한번 이 방송을 한번 합시다. 광화문에 난 안 가요. 서초동에 갑시다. 서초동에. 나는 광화문에 가면은 그 광화문 저 패거리들이 내 저급인 줄 알고. 그 내가 요새 조국이를 좀 비판하니까 전부 저급인 줄 아는 놈이 나는 많아서. 자유한국당에 맞아 죽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